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는데. 안녕하세요. 최근 대한항공이 대격변을 맞았죠? 올해 3월 11일 신규 CI 런칭과 함께 서비스 고급화를 천명함과 더불어 라운지까지 싹 다 뜯어 고친다고 발표했어요. 기다림 끝에 8월 18일자로 인천공항의 밀리언 마일러 라운지, 프레스티지 라운지가 재개장했습니다. 야, 기사로 선공개된 거 보니까 호텔이 따로 없더라고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유튜브 하기로 한 마당에 이걸 놓칠 수가 없어서 재개장 날짜에 맞춰서 삿포로 프레스티지석을 발권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싹 리뉴얼된 대한항공 라운지 후기와 함께 일본에서 삿포로까지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를 타고 온 후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표를 대한항공 마일리지 22,500마일에 세금 및 유류 할증료 42,000원을 내고 발권을 마쳤고요. 8월 중순에 라운지를 재개장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코로나 동안 자고 있던 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꺼내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고요. 오늘 10시 5분 비행기고 9시 30분부터 탑승이라 신규 라운지를 즐길 시간이 많이 없어요. 평소 같았으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로 당당히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라운지를 위해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출국 심사까지 후딱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스카이프라이어티 체크인 카운터도 쓸 수 있어요. 줄이 엄청 길었는데 다행히 빠르게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체크인하면서 리뉴얼된 프레스티지 라운지 위치도 같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영상 찍고 있으니까 찍기 쉽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빳빳한 보딩 패스도 받고요. 프레스티지, 저는 코로나 이후로 첫 프레스티지 탑승이에요. 사실 대한항공을 제 돈 주고 타는 것도 오랜만이긴 합니다. 수화물 우선 하기 태그도 하나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짐은 붙이진 않았습니다. 직통열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누가 보기에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 진짜 감동먹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들 많이 만들어서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의 이전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운터를 대한항공이 이용 중이고요. 버스나 프레스티지를 타신다면 A 카운터로 가셔서 전용 체크인 카운터를 이용하시면 빠릅니다. 저는 체크인을 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언제 봐도 웅장한 미디아아트 월을 지나 도심공항 전용 출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분 정도 걸려서 들어왔고요. 아침이라 줄이 꽤나 있었어요. 자, 그럼 새롭게 재개장한 라운지로 가볼게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라운지는 프레스티지 동편 라운지, 프레스티지 가든 동편 라운지, 프레스티지 가든 서편 라운지 이렇게 세 곳이고요. 각 라운지가 음식이나 시설이 다르진 않고 원래는 동편, 서편 두 곳만 있던 라운지를 가든 라운지까지 해서 총 4곳으로 늘린 거라 하시더라고요. 시간만 많으시다면 프레스티지 라운지는 다 들어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동편이랑 동편 가든 라운지 두 곳을 순회 공연 돌라고 계획했습니다. 먼저 동편 라운지는 253번 게이트 바로 옆에 있고요. 올라가시면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 라운지처럼 한국 정통 창살 같은 디자인으로 외부가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적사들이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라운지를 꾸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손님께 한국을 더욱더 각인시키는 라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운지 박스는 정말 고급스럽게 잘 꾸몄네요. 덕분에 진짜 호텔 체크인 데스크 같아졌습니다. 바로 앞에 보딩패스 바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런 고급진 느낌. 자, 그럼 자리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전반적으로 차분한 우드톤의 골드, 간접등 방식으로 꾸며져 있는 라운지입니다. 테이블 종류도 여러 개예요. 일을 할 수 있는 테이블과 혼자서나 가족끼리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항 전경을 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곳곳에 충전할 수 있는 코드들도 질비되어 있네요. 제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예전보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깔끔하면서 고급적인 5성급 호텔을 보는 느낌이고요. 곳곳에 미디어 아트와 한국 전통 사진, 작품이 있어 이 항공사의 정체성을 더욱더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대한항공이 라운지 리뉴얼에 1100억을 썼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돈 쓴 뽀대가 좀 온몸으로 체감됩니다. 웰리스 에어리아도 있어서 안마의자 사용하시면서 휴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촬영 겸 써보려고 했는데 다 이용 중이더라고요. 샤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전으로 오셔서 이렇게 시설물 사용 예약을 하시면 대기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샤워실에 대해 할 말이 좀 많아서 뒤에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라운지의 존재 이유 중 하나죠? 식음 한번 볼게요. 먼저 라이브 스테이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브 스테이션에서는 잔치국수랑 떡국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잔치국수, 떡국 중 하나 선택하시면 그 자리에서 국물을 부어주시고 고명은 셀프로 해가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김밥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라운지는 김밥 커스텀은 안되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김밥을 가져가는 형식이었습니다. 하프드는 버섯볶음, 닭가슴살 패티, 콩, 그리고 해시 브라운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연두부, 생선조림, 어묵볶음, 제육, 그리고 달걀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역국이랑 야채죽, 오트밀도 준비되어 있고요. 비빔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좀 더럽네요. 샐러드 존도 있고 과일이랑 요거트, 치즈도 직접 잘라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친 게 이 크루아상, 이 미쳤습니다. 오븐에서 바로바로 구워주시는데 따끈따끈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달달한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크루아상은 뭐 안 바르고 2개나 먹었습니다. 피자도 굽고 있는데요. 점심 메뉴라고 하시네요. 아, 맛있겠다. 머핀이랑 각종 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기구도 대한항공 신로고가 다 박혀 있습니다. 와, 신경 많이 썼네요. 자, 그럼 정갈하게 담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잔치국수는 그냥 평범한 맛이었고요. 나머지 음식들도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아상이 미쳤어요. 크루아상은 진짜 제 인생에서 먹은 크루아상 중 제일 맛있었습니다. 콜라도 마셔줬습니다. 따로 탄산 기계는 없고 바에 요청하면 캔채로 주시더라고요. 바를 한번 보면 양주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와인은 소비뇽 블랑과 시라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특별한 게 있고 그렇진 않네요. 안에서 항공편 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의 샤워실. 동편 라운지에는 샤워실이 3개가 존재하는데요. 제 앞에 7명이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사용 안내 알람이 안 오더라고요. 가서 여쭤봤더니 샤워실 중 하나에서 어떤 손님이 1시간 동안 샤워를 하고 나오셨다고. 야, 이거 타이트하게 샤워 시간을 잡지 않더라도 제한 시간은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저는 샤워를 기다리다 동편 가든 라운지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어 드디어 알람이 왔습니다. 3번 샤워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혼자서 큰 샤워실을 다 사용하는 구조고요. 들어오자마자 이소비 반겨줍니다. 다가가면 열리는 변두, 칫솔이랑 면도기가 준비되어 있고 수건은 2개가 준비되어 있네요. 안에도 이소브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빡빡 씻고 나가볼게요. 드라이기는 국산 드라이기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람 쐬고 잘 마르고 좋더라고요. 빠르게 씻고 오늘의 게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씻는 거 기다린다고 늦었어요. 라운지에 대한 제 생각은 시설은 정말 럭셔리하게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여타 다른 항공사 라운지랑 비교해도 꿀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은 예전이랑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밀리언 마일러 라운지를 리뉴얼하면서 밀리언 마일러 라운지 시금과 시설을 바꾸고 프레스티지 라운지는 디자인의 결을 같이 하는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 라운지보다 휴식과 식음을 즐기기에 정말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샤워실은 좀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뛰어서 겨우 도착한 241번 게이트. 너무 안쪽에 있어서 가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오늘 타고 갈 보잉 7879가 보이네요. 오텔리마 8393, 4년 된 녀석이고요. 아직 구도장을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각하면 거의 새삥이에요. 자, 그럼 프레스티지 전용 존으로 한번 탑승해 볼게요. 프레스티지와 이코노미는 각각 다른 탑승교를 이용하고 있고요. 승무원님께서 표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제자리까지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 타고 갈 자리 8J 7879에는 24석의 프레스티지 스위트 1.0 시트가 달려있고요.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이 출시되면서 이제는 구형이 되어버린 시트입니다. 타고 가시는 시트 타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한항공 사이트에서 예약하실 때 상세 보기를 누르시고 의자 모양을 눌러보시면 좌석 종류를 아실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스위트 1.0은 222 구조지만 화장실을 갈 때 제약 없이 가실 수 있는 스태거드 구조입니다. 단거리라 쿠션 하나만 배치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17인치의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네요. 요즘 시대는 좀 작아 보이는 17인치 모니터. 어차피 저는 에어쇼만 볼 거라 상관없습니다. 이것저것 컨텐츠가 많이 담겨 있어서 장거리 비행에도 심심하진 않을 것 같네요. 모니터 바로 아래 수납장도 하나 있고요. 보통은 좌석 바로 옆에 수납함이 달려 있습니다. 슬리퍼 크기 정도의 수납함, 좌석 바로 옆에 충전 포트도 있고요. 메뉴판이 꽂혀 있는 곳을 보시면 USB 포트도 있습니다. 잘 숨겨놨네요. 말 나온 김에 오늘의 메뉴를 한번 볼게요. 브런치라는 근사한 말로 포장한 오늘의 메뉴. 불고기 도토리 묵밥, 페스토 소스 닭구이 구이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전 메뉴를 시켜놨어요. 기본 메뉴가 아무래도 단가가 좀 싸 보여서 아마 동남아나 장거리 도서는 메뉴가 더 많을 거예요. 메뉴판과 함께 슬리퍼가 들어있고요. 헤드폰도 들어있습니다. 아직 구로고 헤드폰. 리모컨이 있어서 누워서도 화면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 조절 버튼을 한번 또 봐볼게요. 길에서 가는 버튼과 완전히 누워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손님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완전히 눕혀보겠습니다. 한 번만 누르셔도 잘 작동합니다. 시간은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등이랑 다리만 따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 사람이 모르시는 분이라면 칸막이를 올리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칸막이를 다 올리고 나면 창가 쪽은 꽤나 안락해요. 독서 등도 이렇게 켜실 수 있고요. 바로 옆에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누르면 튀어나오는 테이블. 야, 이거 처음에 안 펴지길래 좀 당황했는데요. 어찌어찌 잘 폈고요. 사실 편집하는 이 시점에도 어떻게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앞좌석이라 그런지 레그룸 같은 게 없어서 편하게 다리 운동하시면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신형 좌석이 레그룸이 너무 작아서 관짝에서 자는 기분이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헤드레스트는 접히는 것 같긴 한데 좀 빡빡합니다. 그냥 쿠션 베고 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하겠습니다. 보잉 7879. 촬영 다 하고 나니까 딱 맞춰서 웰컴 드링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구아바 주스랑 과자를 받았고요. 좌석 간격 한번 재볼게요. 에어컨이 가로로 왔다 갔다. 참고로 시트를 침대처럼 눕히면 길이는 190cm, 좌우 간격은 21인치입니다. 21인치가 막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 17인치는 사람이 안 자라는 거니? 안녕하십니까. 전 여러분을 모시고하는 기자입니다.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삿포로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2시간 13분으로 예상됩니다. 야, 짧다. 가상인간 세이프티 비디오도 봐주고요. 로고 가리만해서 계속 쓰고 있네요. 자, 그럼 푸시백을 합니다. 앞에는 787-10이 보이네요. 저것도 조만간 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7-300ER로 지나가네요. 343 닭장 배열, 프리미엄 시트. 저 친구도 바뀐 게 많던데 저것도 조만간 타보고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핫한 항공기 리뷰를 빠르고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재간을 한번 부려보고요. 너무 편하네요. 발장난을 치고 있으니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순환고도에 올라왔습니다. 이륙했으니 화장실을 한번 가볼게요. 프레스티지 화장실은 뭐가 다를까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검은색 세면대, 대한항공 트레이드마크.
아까 왔던 칫솔이랑 면도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특이한 건 없네요. 물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럼 빠르게 제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좌석에 돌아와서 와이파이 연결 한번 해볼게요. 대한항공 일부 기종에서는 기내 와이파이를 지원해요. 메시지만 보내는 건 5달러, 전구간 인터넷은 12달러입니다. 저는 너무 비싸서 안 했고요. 만약 SKT 로밍을 사용하신다면 할인 쿠폰 같은 거 날아오니까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창 상공에서 뜨거운 물티슈를 받았습니다. 이제 기내식이 나오려나 봐요. 트레이에 한 번에 담겨 나온 오늘의 기내식. 저는 프랑스식 쇠고기 요리, 이거 사전 주문했어요. 감자 무스랑 당근, 아스파라거스도 같이 나오고요. 바게트 빵이랑 감자빵 중 하나 선택하시면 접시에 담아주십니다. 반 가르면 이렇고요. 연어 샐러드는 소스에 절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빵이랑 연어 샐러드는 양식 메뉴 선택하신 분께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유도 통째로 주십니다. 꽤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오늘의 요리. 간이 조금 세긴 했지만 먹을만 했던 것 같아요. 감자 무스랑 해서 같이 잘 먹었습니다. 식기류에는 아직 구로거가 박혀 있습니다. 장거리는 엄청 비싼 식기구 쓰던데 단거리도 빨리 바꿔주면 좋겠어요. 최고의 식당, 뷰 좋은 맛집입니다. 마무리로 과일 3종도 받고요. 후식으로 치즈랑 커피도 주셔서 같이 먹었습니다. 엄마한테 과일 먹고 커피 먹었다고 혼나겠다 씨. 다 먹었으면 빠르게 치워주시고요. 한번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처럼 냅다 누웠습니다. 한일 노선이 짧아서 뽕을 뽑으려면 빨리빨리 누워야 돼요. 고마스를 지나는 시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저처럼 짧은 구간에 마일리지 쓰지 마시고 장거리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누워가고 싶습니다. 30분 좀 넘게 자고 있으니 승무원님께서 착륙한다고 깨워주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고요. 날씨가 안 좋아 보이는 삿포로. 이번 여행 내내 비가 왔어요. 진짜 비행기 타러 온 이번 여정. 13분 남은 프레스티지. 야, 빨리 가지마. 참고로 오늘 프레스티지석은 제 옆자리 말고 다 만석이었습니다. 포로 프레스티지 수요가 대단하네요. 오늘을 기억하고 싶어서 기장님께 로그북 작성을 부탁드렸는데요. 단거리인데도 너무 잘 적어주셨습니다. 이제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고 삿포로 땅이 보입니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오늘 노선 12분 지연됐습니다. 지연하는 김에 좀 더 지연됐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는 동안 에바항공 옆에 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타고 온 시트를 한 번 더 찍은 후 하기합니다. 18일에 라운지가 리뉴얼되자마자 뛰어간 오늘의 탑승기. 라운지 시설과 공간은 대한항공의 힘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에게 이런 럭셔리한 라운지 시설을 경험시켜주면서 역시 대한항공이지 라고 생각하게끔 이런 프레스티지 탑승 순간을 기억하고 이 기억에 사로잡혀 또 대한항공을 탑승하는 대한항공 충성 고객을 유치하려 노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스티지 탑승 경험은 누워서 가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단거리라 잘 모르겠고요. 장거리 타보고 리뷰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타볼 수 있겠지? 오늘 대한항공 리뉴얼된 라운지 리뷰 겸 프레스티지 1.0 탑승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자세히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